일단 오늘도 또 기분 좋게 상승으로 시장이 좀 마감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. 시장의 이슈들이 막 이렇게 거품처럼 막 이렇게 많아지진 않는데,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 테마로 좀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일단 코스피 오늘 3400 돌파했습니다. 아마 제가 이 PPT 장표를 시작한 게 저번주니까 저번주에 3400 돌파하고 물음표를 적어 드렸었는데요. 저는 3400 돌파보다 35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3400의 돌파는 그렇게 놀랄만한 돌파는 아니었습니다. 다만 지수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취지는 좀 보여요. 근데 어쨌든 이게 3316포인트를 뚫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단단했던 박스권을 뚫어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이거거든요. 10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이게 제가 좀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 2015년이죠. 2015년 이후에 코스피 기준에서 10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, 오늘이 세 번째죠. 그러면 원래 9일 정도 연속 상승하고 오늘 오전장에는 좀 조정을 받는구나 라고 했는데,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오늘까지도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10일 연속 상승하는 건 저도 참 처음 봅니다. 처음 봐. 자, 그 다음에 요거예요. 지금 코스피가 3400 돌파를 했고 계속해서 연속 상승 일수를 기록을 하는데, 그 중심은 반도체라는 겁니다.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위쪽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다 보니 코스피가 상승하는 게 쉽게 거품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 말인즉슨 반도체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같이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건강한 상승을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이제 제가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도 투톱으로 가장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3400포인트를 뚫어가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,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요즘에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은 시장은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그렇게 빵긋 웃지를 못하고 있네요 라는 게 바로 반도체가 있냐 없냐 여부예요. 지금 시장에선 반도체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실어놔야 된다.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, 특히나 하이닉스를 좀 따라가기 힘들다면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소재, 부품, 장비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. 그러면 반도체 언제까지 가나요? 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거는 미국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현재 미국 시장 S&P 500과 나스닥이 완벽하게 신고가를 뚫어냈는데, 그 중심에는 물론 중간중간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, 뭐 CBDC 관련된 종목 있지만,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엔비디아, 마이크론, 그 다음에 뭐 AMD, 오라클, 뭐 이런 종목들,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올라가는 걸 보면,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반도체의 강세가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있냐 없냐가 아마 포모 현상의 좀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번, 2번, 3번을 제가 계속 좋은 걸 얘기해 드렸다면, 4번 주제는 조금은 아침 뉴스부터 약간은 좀 인상 찌푸러지게 하는 뉴스죠.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금
저는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못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협상을 지금도 못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협상의 상대방국인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장 뭐 3,500억 달러입니다. 3,500억 달러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냐 라는 얘기들도 많지만,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일본은 달러 보유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기축 통화국은 아니지만 준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의 덩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안 좋아지는 것 첫 번째, 자동차. 예,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더 저평가돼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그래서 자동차 쪽이 가장 많이 피해가 볼 거고요. 왜 그러냐? 우리나라가 만약에 25%로 번복이 되고 일본은 지금 15%로 이제 확정이 났잖아요. 자동차가. 그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대미 수출에 대해선 확연히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안 좋았습니다. 그 다음 자동차주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뭐가 안 좋았냐?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안 좋았어요. 왜 그러냐? 관세 협상이 점점 뭐 산으로 가면 갈수록 마스가 프로젝트가 또 안 되는 거 아니야? 미국과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거에 따라서 오늘 조선 기자주에 원래 좋았던 종목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은요,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지면은 가격을 더 싸게 괜찮은 종목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, 조선주와 원전주가 쭉 올라갈 때 쌀 때 살걸, 쌀 때 사놓을걸, 이런 마인드를 잊으시면 안 돼요. 반대로 자동차, 조선, 원전 지금 충분히 많이 싸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싸지고 있는 과정인데, 우리가 이렇게 또 급락이 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착각을 하냐? 무서워서 못 사, 더 떨어질까봐 못 사 라는 건데요.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? 조선과 원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선 없이는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가 없고요. 우리나라의 원전 기자재 없이는 현재 AI 전력을 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가격이 점점 싸지면 싸질수록 기회다라는 거죠. 다만 그 완벽한 저점을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, 관세 불협상 때문에 뭐 조선, 자동차, 뭐 원전 다 안 좋은 거 아닌가? 아닙니다.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자, 그럼 오늘 강세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증권 지주사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지주사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롯데 지주하고 SK 많이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지주사로 간 게 삼성물산.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한 7% 올라가더라고요. 결국엔 오전에 시장 시작하기 전에 저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보호세를 50억으로 갈 거다, 양도소득세 50억 원으로 기존 유지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증권 지주사,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날라갔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증권지주사에 대해서 눌러줄 때 제가 모아가자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눌러주는 타이밍, 그러니까 완벽한 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, 세법이 아닙니다. 상법 개정안에 한해서는 충분히 속도가 나고 있으니까 증권업과 지주사는 정말 편안한 선택이다. 만약에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연말에 어쨌든 지주사 쪽하고 증권 쪽은 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혀 부담없는 선택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증권 지주사 올라가는 걸 보고 제 방송을 보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좀 되게 좀 뿌듯한 마음으로 방송을 좀 녹화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. 로봇도 마찬가지예요.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스마트 팩토리, 로봇, 뭐 AI 이쪽에 대한 규제를 좀 철폐하겠다, 막아놓은 규제, 발전하는 규제를 개발을 위해서 철폐하겠다라고 하니까
로봇주들이 갔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로봇주들,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1등주로 꼽았었던 로보티즈, 뭐 이런 종목들이 간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 않았었던 로봇주들이 가는 거예요. 그렇다는 건 약간은 대장주들은 좀 쉴 때 부대장주, 2등주, 3등주까지 같이 간다라는 건 결국엔 로봇테마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저는 로봇테마를 당연히 성장주로 꼽긴 꼽는데 아직은 조금 좀 그런 게 숫자가 나와주지 않는다. 그만큼 돈을 벌어주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건 좋지만 비중을 많이 담지 마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세업종 좀 보겠습니다. 약세업종은요,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적었던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었습니다. 네,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요 강세업종, 약세업종을 저도 정리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왜 저번주 금요일과 똑같았냐? 조선기자재, 피팅밸브, 쌍둥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조선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. 왜냐?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 협상에 대해서 난항이 얘기되면 조선기자재, 자동차까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원전은 왜 안 좋냐?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를 받아와야 되는 게 조선, 자동차, 원전인데, 원전은 어쨌든 저번주 이제 대통령 담화 때부터 계속 원전에 대해서 현 정부 자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고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따지자면 일단 원전이 가장 많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, 자동차는 좀 지켜봐야겠죠. 왜냐면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,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회를 좀 봐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조선기재재와 피팅밸브만 보실 게 아니라 조선의 대장주들 있죠.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,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잘 가주느냐를 보는 게 타점이에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세업종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다. 왜냐면 증권가 지주산 제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약세업종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.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빠르고 가장 먼저 빠진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 자체가 3,400포인트를 좀 넘어갔기 때문에요.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,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죠. 주도주로 갈아타는 게 아닙니다.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본전에 왔다,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돼요. 근데 내가 주도주를 잡고 있는데 뭐 5% 정도 수익이다, 이런 분들은 좀 가져가 보세요. 이런 강세장에선 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